2018년 5월 29일 세계여행의 첫 여정 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km 순례길 총 37일 동안 4번의 눈물을 통해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시간 순서에 따른 까미노 여정의 얘기보다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2년) 만에 저도 이 영상을 위해서 한번 보면서 다시금 그때 감정들을 좀 되새겨봤는데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또 남자들, 특히 한국에 계신 남자들, 성인이 된 이후에 울 일이 잘 없을 겁니다. 보통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또 가슴이 벅찰 때 사람들은 눈물로 감정을 표현하죠. 눈물을 좀 많이 흘리면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호르몬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남자들은 무언의 어떤 약속, 무언의 압박들로 눈물을 참기를 강요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나 좀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교적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눈물을 잘 흘리면서 산 것 같아요. 저도 까미노 이전에는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흘렸던 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퇴사하기 직전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근에 주말 근무에 너무 혹사당할 때, 정말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 그때 울고, 그때 당시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까미노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4번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감정을 참을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제 자신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눈물은 일명 제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해준 눈물. 까미노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맞닿아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은 직후에 론세스 바에스라는 마을의 숙소에 도착해서의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이미 헤어지고 온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었어요.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그리워서? 물론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운 건 아니었고요. 그 친구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한동안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았고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걷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스스로가 슬픈 것 같다. 정말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위의 숙소 상황이 1인 1실도 아니고 벙크베드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 그런 구조인데, 주위의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분명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은 채 제 스스로가 너무 다운이 돼서 극단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전 여자친구가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가장 많이 돌봐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사실 그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 산맥을 하염없이 하루 종일 혼자서 걸으면서 이미 제 마음속에 어떤 삶의 희망 같은 그런 불씨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눈물은 감사함의 눈물이에요. 까미노 2주차쯤 됐을 땐가 길에서 우연히 어떤 친구들 무리를 만나서 같이 걷게 됐어요. 앞전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 가방이 거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25kg의 가방이었고 저는 그 친구들 무리하고 페이스를 맞추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초반에 돌뿌리가 많은 산을 하산을 하면서 다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서 정강이 근육을 다친 상태였고 그게 점점 악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많이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길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 얘기하고 좀 친해지다가 또 각자의 그 페이스나 각자의 일정들로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까미노입니다. 그날도 똑같이 저는 페이스가 느리고 너희들은 페이스가 빠르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리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저를 처음 봤고 걔네들의 일정도 따로 있을 텐데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그때 제 상태를 보고 저를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평균 그 전까지는 20km, 23km 이 정도 걷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하루에 20km, 23km. 근데 그날은 한 17km 정도만 걸어도 도저히 못 걷겠다.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러다가 어째저째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힘겹게 거의 그날 이제 머물러야 되는 숙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마을 3km 앞에 점에서 저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버리고 먼저 가라. 근데 그 친구들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인 헝가리에서 온 케이트라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 신발을 벗기고 그 더러운 양말을 벗기더니 발하고 정강이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하루 종일 걷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땀범벅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진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선뜻 제 양말을 벗겨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또 다른 한 명인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서 온 파블로스라는 친구가 근육통 완화제 그 크림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또 저를 케어해주는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그 친구들 덕분에 결국 끝까지 그 3km를 더 걸어서 숙소로 도착했는데 그날이 그 2주 동안에 제가 걸었던 그 거리 신기록을 갱신한 날이었어요. 28km를 걸었습니다. 25km 배낭을 메고 28km. 그 숙소에 와서도 다들 피곤하고 본인들도 이제 쉬고 싶을 텐데 정강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케이트란 친구가 다시 와서 제 발 마사지를 더 해주는 거예요. 본인도 분명히 쉬고 싶을 텐데 30분 동안 해줬습니다. 진짜 뭔가 모를 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영어를 지금보다도 더 못했고 또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할 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고맙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국말로 할게 하면서 한국말로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느끼고 싶지만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좀 성에 안 차서 그냥 그 친구를 와락 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고맙다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구나. 아직도 그런 달달한 세상이 있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항상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익숙해지고 뭔가 거래 조건이라던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뭐 도와주거나 서로 협력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순수함이 없는 어떤 도움, 그렇게 각박해진 제 마음 상태를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자기도 첫날에 굉장히 다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우연히 만난 미국 아저씨들이 자기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케어해줘서 지금 여기까지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도움을 받은 거를 다시 또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는 거라고. 이게 까미노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용서의 눈물. 3주차쯤 됐을 때 800km 중에 한 3분의 2쯤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용서의 철탑? 정확한 이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사전조사를 많이 하고 그 까미노로 간 게 아니라 무작정 떠난 겁니다. 잘 몰랐는데 그 전날에 숙소에서 우연히 만난 체코 친구 베로니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네가 걷게 되면서 보게 될 철탑이 있는데 그게 용서의 철탑이란 거다. 네가 길을 가면서 눈에 띄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너가 평소에 반성하고 싶은 어떤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을 그 돌멩이에 기도를 해서 새겨놓고 그 철탑 앞에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 네 용서가 구원받을 거다. 이런 약간 전설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철이 없게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오늘 뭐 사고라도 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철딱선이 없게 대답을 하고 그날 철탑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그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며칠만 더 걸으면 종착지인 콤포스텔라,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야곱, 뭐 종교인들 아실 거예요. 야곱의 성체? 성체라고 하죠. 그 시신이 안치된 그런 아주 성스러운 성당입니다. 거기가 종착지인데
여기서 야곱은 영어로는 제이콥,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까미노는 길이니까 야곱의 길. 그래서 산티아고 그 사람이 걸었던 순례길이란 뜻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렸고 그 빗속에서 이제 저는 하염없이 걸으면서 문득 제 어린 시절을 굉장히 회상하게 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주정을 많이 하시고 또 가족들한테 굉장히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날 밤에도 이제 술주정을 막 하시는데 저는 항상 거의 불면증에 시달렸고 제가 참다 안 될 것 같아서 칼을 집어든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 이후에 실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러한 안 좋은 기억들을 십수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예, 제 마음속 아주 깊은 어떤 창고에서 굉장히 먼지 쌓인 짐을 꺼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브라질 친구 페르난다랑 껴안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아주 위험하고 불경한 마음가짐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너무 용서하기 힘들다. 저는 용서의 철탑을 지나서 며칠 뒤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저의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눈물,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했고 1일에서 한 3일 텀으로 그 시즌에 걸으면서 만나고 헤어졌던 친구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특히 그 이탈리아에서 온 그 아우로라라는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고 싶어서 까미노에 온 친구였고 저희는 그 길 중간에 만나서 둘이서 하루 종일 같이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각자의 사회생활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콤포스텔라에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성당 앞에 그 광장에 탁 쓰러져서 우리의 여정들을 막 생각하니까 뭐 인생도 똑같은 것 같고 그 길도 똑같은 것 같고 이러한 여정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서로 느끼면서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또 각자 여기서 다 흩어져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날 거고 그 까미노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생은 분명히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희 스스로가 해냈다는 어떤 자부심과 용기에 감동을 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사실 그때 생각들이 또 많이 나고 뭐 사진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굉장히 한 번 더 울컥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까미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불현듯 그때의 추억, 그때 만났던 사람들, 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막 그리우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참 묘하게 또 까미노에 가고 싶다. 또 까미노에 가서 그 순수한 어떤 영혼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치유되는 걸 느끼고 싶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까미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길이었고 정말 영험한 곳인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까미노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있지만 까미노를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고 싶네요. 실제로 까미노 가시면은 2번, 3번, 많게는 6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도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만났던 또 지금도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또 여정을 시작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인생의 그 포인트마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까미노는 또 다른 감정으로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